예, 안녕하세요. 예, 훈장입니다. 좀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도 받고 이렇게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프리카 방송 참 아쉽네요. 예, 그 톡방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저희 회사가 포도나무 파트너스 법인이 이 합병을 해서요. 다음 주에 사무실도 옮기고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품은 일단 당분간 기존의 법인 저희 포도나무 법인으로 있었을 때 유료로 결제하시고 하신 분들 상품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추후에 이제 약관이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소속이 더 이상 저희 회사 직원들 전부가 소속이 다 예, 포도나무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훈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어떻게 좀 얻어 걸린 닉네임이라고 한 거였는데 좀 호불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뭐 훈장님 불리는 것도 사실 좀 기분이 좀 좋은 감도 있겠으나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뭐 으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보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담도 되게 많았죠. 제가 누구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정도의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포도 말고 이제 가면은 움직이게 되면 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제 포도나무 법인이 인수가 된 거예요. 네, 인수가 돼서 더 크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벌리러 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좋게 말해서 합병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인수입니다. 인수. 근데 요즘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들 못 지내시죠? 아주 살맛 안 난다. 1번. 그냥저냥 살고 있다. 2번. 아무 생각 없다. 3번. 한 40분 가까이 들고 계시는데 아도네스님 2번. 그냥저냥 살고 있다. 김프콘. 오늘 음악을 제가 주말에 저도 또 가족을 보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아들놈이 올해 한국 나이로는 이제 올해 6살 되는데요. 그 애엄마가 뒤늦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연예인 좋아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싱어송라이터라 해야 되나?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가수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바람에 이제 애도 그걸 보더니만은 뭐 재미가 들려서 장난감 기타를 사줬는데 그걸로 이제 또 만족을 못해서 정말 제일 작은 기타 어린이용 기타를 사줬는데 아직도 엄청 큽니다. 매기도 버겁고 뭐 그런데 그 기타를 사줬더니 치는 흉내만 내죠. 치는 흉내만 내고 기타 통을 막 두드리고 그러길래 제가 리피오 크레딧 뭐 제가 뭐 저도 기타를 칠 줄 아는 게 아니라서 가르쳐 주긴 그렇고 유튜브 정성화라고 아시나요? 정성화? 이 기타를 이렇게 저도 기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튕기면서 치는 그 기법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그걸 되게 유명한 친구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도 오랜만에 그걸 들었더니만 핑거스타일이라나 좋아서 배경음악으로 깔았습니다. 배경음악 선곡에 대한 서론이 길었습니다. 배경음악 선곡에 대한 서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고 방송을 개설했고요. 뭐 리피오 크레딧 이런 거를 처음부터 리피오 그거 보니까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코시 오타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미묘하게 자존심 싸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유명해.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이런 애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코시 오타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죠. 몰랐는데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나서 그러면은 아마 정성화랑 콜라보 한 게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같이 검색하니까 역시 같이 연주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장성화였나? 정성화 아니었나? 정성화를 쳐보시면 됩니다. 정성화. 정성화 음악이 아니라 재생 목록에 다른 게 나왔네. 예, 어서 오십시오, 둥이 아버님. 자, 뭐 신변 잡기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잘 지내고 못 지내고 하시는 부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제가 지켜보기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뭐랄까 사실 이 코인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인을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게 코인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당장 내일 모레 죽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상당히 많은 그 자산을 넣으신 분들은 뭐 실제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없는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남의 일이라고 뭐 쉽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코인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지금 하는 일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뭔가 우리가 플랜 B로서 코인을 하는 걸 그렇게 다들 시작하셨는데 그냥 지금 내가 받는 급여 또는 방송이요? 예정은 뭐 없고요. 그냥 일단 한 시간씩 좀 잘라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이님 원화책을 빡시게 하셔야죠. 네. 이제 퇴근하시면 식사도 하셔야 되겠네. 식사도 안 하셨겠네. 하여튼 뭐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정말 향후에 이 아이디라든지 여기 아프리카 방송 여기 이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더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몰라서 그냥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시간 정도? 하다 보면 꼭 이게 두세 시간 가더라고요. 보면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운동도 하세요. 뭐
그게 뭐 중요한 얘기 아닐까. 안 듣는다고 뭐 돈 더 벌 거 덜 벌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이 코인이 뭐 순식간에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예, 코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제 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꿀을 잘 빨았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1월 초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워낙에 이제 고점에 들어오시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뭐 꿀 빨 새도 없이 그냥 좌절감만 맛보고 그랬을 텐데요. 그거는 뭐 달리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위로의 말씀 뭐 통하지도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교육비 내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비 아주 단단하게 톡톡하게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월에 들어오셨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다른 것들 투자를 통해서 코인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어떤 견제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남들 하듯이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으로 처음부터 이제 다 풀매수를 하셨으면 아주 교육비 단단히 이제 내신 게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돈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없다고 못 살지 않을 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부터 주식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면서 대학생일 때는 대학생일 때 당시에 저의 그 어떤 자금, 자산 여력, 그리고 사회초년생일 때는 또 사회초년생일 때의 그 자산의 여력의 최대치를 다 써가지고 투자를 했죠, 거의. 뭐 계속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는 뭐 그런 돈이 어느 순간에 뭐 폭락이 와가지고 제가 상패 한번 맞았다 그랬었는데, 상패 맞고 그랬을 때는 그 돈 없으면 못 산다라는 생각까지는 전혀 안 했던 거고, 그때는 워낙에 어렸기 때문에 어릴 때다 보니까는 금액도 적었기 때문에 좀 좌절을 많이 했었었는데 다 결국엔 또 지나가지고 다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연배가 있으시고 투자 금액이 그러면 당연히 많으실 텐데, 혹시나 정말 뭐 은퇴하고 나서 은퇴자금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 돈 없으면 이제 좀 막막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교육비를 냈고 지금 내가 아주 혹독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배우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제가 하는 책찍질이 아니라 훈장이 하는 책찍질이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책찍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시장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에 여기서 다시 반토막 난다 이게 아니라 고문이죠 일종의. 이 장이 여기서 뭐 횡보를 정말 지지부진하게 맥스 글쎄요 예상 뭐 이게 제 예상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돌려서 보면 한 최소 2, 3개월? 최대 2, 3개월은 정말 지지부진한 시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예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단시간에 9월 달부터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9월에 중국 거래소 이렇게 폐쇄 썰들이 돌기 시작하고 실제 폐쇄가 되면서 여기서 한번 이제 큰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500불 가까이 갔다가 한 3,000불, 5,000불에서 3,000불 떨어지고 그리고 뭐 그 과정에 11월 달 여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12월 초에 한번 있었고 크리스마스 시즌 때쯤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 초인데 이때 9월, 12월 이때는 그 어떤 수급이 이 낙폭으로 떨어진 것들을 금방 끌어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때와 좀 다르죠. 이때와 좀 다르고 이때는 또 워낙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고 근데 조금 더 과거를 가면 물론 그 작년 상반기와 지금의 그 1년 사이에 가상화폐 시장은 달라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그 일일이 뭐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작년에 지루하게 횡보했던 구간 5월달 이후를 볼까요? 네, 5월 24일 이때 한국 프리미엄이 이제 50%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때도 뭐 반등을 했는데 그 사이에 6월 12일부터 한 8월까지 예, 요거를 이제 횡보 구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두 달, 예, 약 두 달여 기간. 최소 두 달은 횡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횡보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그냥 진짜 딱 뭐 현재 한화 1,100만원 또는 달러 10,000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3,000불 갔다가 뭐 2,000불 초반 갔다가 다시 2,700불 여기서 다시 바닥에 1,800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횡보를 하더라도 그 박스권의 갭은 상단과 하단은 최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는 열려서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왜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봤을 때 삼성전자 대장주는 변동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전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열려있다라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30에서 40%의 변동성 내에서 박스권 횡보가 두세 달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의 현 시점에서의 예상입니다. 근데 뭐 그 두세 달간의 미래의 어떤 이벤트나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현 시점에서의 그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런 재료는 신규 유입, 다 같이 목매어 기다리던 신규 유입이지 않습니까? 20일경부터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20일경으로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기대처럼 시장은 흘러가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30일 이제 어제 오늘이 되는 줄 알았지만 역시나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6일 된다고 뭐
절대 11월, 12월 달에 이 수급이 들어온 이 정도의 그 수급 신규 유입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이 정도의 수급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 예, 그게 제 예상입니다. 그게 제 예상이에요. 상승이 트리거. 상승이 트리거라고 하는 게 정말 빵 예전처럼 미친 듯이 이게 하루 만에 비트코인도 막 이 무거운 놈이 20% 30%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일은 지금 당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게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다시 이렇게 투기 시장을 만들려고 정부 정책을 아무리 뭐 총선을 앞두고 파퓰리즘 정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장은. 중국 규제 완화 그런 거는 되겠죠. 트리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기관 투자 ETF,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뭐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은 더 줄어들어요. 장기적으로 호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ETF가 뭐 주식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TF가 변동성이 더 낮아요. 실제 종목보다. 왜? 그건 주가 지수 펀드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 이런 식이기 때문에. ETF가 뭐 레버리지를 뭐 몇 배 씌운 ETF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상승의 트리거는 일시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빵 띄울 거는 없고요. 그러한 중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이유들, 그런 것들은 중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재료들은 계속 나올 거지만 실제 그거보다도 돌발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돼서 하락 내지 조정을 불러올 변수들이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은데 지난해 연말은 그런 어떤 뭐 악재 라든지 뭐 좋지 않은 재료들 하고 상관없이 정말 모두가 미친, 예, 그런 시장이었다. 그거를 제가 1월 16일 날 톡방에다가 사진 하나 이렇게 띡 띄워드리고 설문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1월 16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월 16일, 지금부터 한 약 보름 전이네요. 2주 전 화요일인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정상적인 그 추세선, 제가 이거 그냥 뭐 대강 그린 거지만 정상적인 추세선은 몇 번이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모두의 희망사항은 1번이 되기를 원했고, 야 그건 좀 오버하지 않냐. 역시 지금 뭐 그때 1월 16일 날 날짜, 그때의 비트코인 해외 달러가 12,900불 13,000불 가까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3월 초에
3만 불 가는 거는 무리죠. 여기서 뭐 단시간 내에 2만 불 다시 뚫고 2만 5천 불 막 가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1번은 대부분 생각 안 하셨을 거고 2번 그림 보이시나요? 1번, 2번, 3번 2번 정도 희망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2번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선을 약간 이 꼭지가 아니라 이 부분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이 부분의 꼭지가 아니라 뭐 중간이나 이 아래 봉의 하단을 연결했으면 희망상으로 2번 정도면은 욕심에 내볼 만한 그런 라인이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11월, 12월 이쪽에다가 어떤 가중치랄까 비중을 놓게 놨을 때 그 2번이 되겠고요. 그 10월 이전의 흐름 이게 9월, 8월부터의 그 흐름인데 8월부터의 흐름을 보면 사실 3번이 맞는 거죠. 톡 알람이 울렸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친구놈이 술 취해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초저녁인데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지난번이 아니라 작년에 한 10월 정도 8월부터 보면 8월부터의 이런 차분한 흐름 차트의 상승 추세가 이런 게 이제 좀 정상적인 시장인 거죠. 어떤 투자 상품으로든 뭐든지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씻는 건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조차도 그걸 계속 경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 이대로 좋은가 이런 방송을 하고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방송을 하고 방송 첫 말미에 안 괜찮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당장 자고 일어나면 몇십만 원이고 몇백만 원이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 튀는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더 먹자고 같이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 3개월간 이게 이제 그때 1월 16일 날 제가 어떤 게 정상적인 추세선이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렸던 그냥 대강 찍찍 그렸던 그림인데요. 요게 제가 엊그저께인가 방송하려고 그었던 건데 1번 저번에 1번, 2번, 3번 있는데 4번까지 그렸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4번까지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렸더니만은 며칠 지나서 진짜 만불이 이렇게 딱 한번 깨지네요.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렸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 선을 잇는 거는 긋는 사람 멋대로 뭐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4번 선을 그어놨다라고 해가지고 이대로 무조건 이렇게 쭉 뭐 이 추세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제너럴하게 이 그 추세를 따라서 이 안에서 위아래로 뭐 지그재그를 그려가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그 지그재그가 또 위로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기 선보다 조금 더 아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 가다가 또 뭐 위로 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제너럴하게 이런 마음으로 조금 초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미리 예, 예상을 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마음이 뭐랄까 체념하는 마음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요 4번 정도. 예, 보수적으로는 4번을 조금 더 기울기를 낮추던가 아니면 이 사이에서 지그재그가 어떻게든 그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감안하시고 감안하시면서 중장기로 보시고요. 예. 그리고 현금 채굴 예. 열심히 하시죠. 현금 채굴. 우리 본업을 충실히 하고 잠시 뭐 좀 잊고 지내다 보면 예. 고진감래 좋은 날이 옵니다. 예. 반드시 옵니다. 예.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가상화폐 뭐 이거 가치가 0이다 어쩌다 말들이 많은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좋은 기술이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미래의 4차 산업 혁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다가 행복회로를 돌리면 뭐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무지몽매해서 어불성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뒤, 20년 뒤에 주식시장에서 IPO, 기업 공개를 주식을 상장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발행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ICO로 그런 것들이 됐거든요. 예. ICO가 IPO,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기존에 뭐 증권회사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 나라의 증권을 담당하는 부처 기관, 우리나라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런 데서의 그 사람들이 뭐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가지고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추후에는 예, ICO가 어떤 IPO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그거는 뭐 굳이 블록체인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고 저쩌고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ICO 참여들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생판 모르는 어디 해외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재단. 거기다가 투자하신 거지 않습니까? 회사의 비전 보고 또는 전망 보고. 근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이 코인이 아니라 해외의 어느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 어떻게 사세요? 예, 완전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NDL 투자에 가까운데 NGL 투자에 가깝지만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IC하고 나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엔젤 투자는 그냥 뭐 사모 펀드, 뭐 사모 이런 데서 뭐 제3자 배정 뭐 이런 데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엔젤 투자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엔젤 투자가 없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있죠.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펀딩이 근데 해봐야 몇 억이고 뭐 몇십억이지 이렇게 몇백억, 몇천억 모이는 그 클라우드 펀딩 여태까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슈터맘님. 뭐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ICO가 미래의 IPO를 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펀딩인 거잖아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창업 동아리 할 때 조사해보니 엔젤 투자는 잘해봐야 5천만 원. 그렇지.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서나 뭐 잘해봐야 5천만 원이지. 엔젤 뭐 엔젤 투자 많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5천만 원 내고서 지분은 엄청 가지고 가요. 그런 거 5천만 원 내고 참견 온갖 참견은 다 하고 지분은 엄청나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젤의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굳이 막 이러면서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게임 회사 네이버의 초창기에 근무하셨었고 게임 회사 웬만한 주류 게임 회사 다 다녔고 그 핀란드의 그 뭐죠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그 게임 회사에서도 근무하셨고 캐나다에서도 게임 회사 있었고 일본의 게임 회사도 있었고 그분 창업하셨거든요. 한국 들어와가지고. 근데 투자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엔젤 투자. 왜? 피곤하니까. 일단은 그게 뭐 순위가 몇 순위고 뭐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런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좀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거를 뭐 화폐로서 어떤 교환의 가치로 쓴다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교환의 가치로 쓴다 이런 거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방송에서 유시민 그 사람이 코인과 블록체인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어떤 기술이든지 상업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상업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좋은 기술이라고 할지언정 상업성이 없으면 또 묻힐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의 앞으로 응용 분야, 뭐 제가 뭐 굳이 또 열거하거나 뭐 어, 그거를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응용 분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고 지금 사실 뭐 예측하는데 그 지금 예측하는 사람들 또 미래에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다 이해하고 하지만 그 기술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응용될지는 그 기술,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모르죠. 예, 몰라요.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예?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이 이렇게 될 거라고
다 뭐 예상하고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 두 번째 이유 블록체인 중장기 전망. 예, 블록체인 사라지지 않는다. 코인 사라지지 않는다. 예, 모든 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일부 닷컴 기업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았듯이 뭐 무조건 닷컴만 달았다고 주식들이 막 10배, 20배, 100배씩 뛰었던 것들 중에서 정말 단순히 닷컴이라는 이유만으로 뛰었던 놈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단순히 닷컴이라는 이유 때문에 뛰었던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무리 전망이 좋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식으로 얘네가 계속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고 그 실생활에 적용해 가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그 코인의 생사를 가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말해주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맞나요?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계셨죠? 네, 지난번 방송한 거 보니까 날짜가 21일이었는데 한 열흘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그래도 한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 열흘 만에 해서 그런지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이 또 다시 드네. 도박이나 게임 플랫폼 상용화. 뭐 일단은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은 도박이나 게임이나 뭐 도박에서의 그 칩 자체도 사실 우리가 1대1 교환을 하지만 현금이나 그 나라의 통화에서 1대1 교환을 하지만 도박에서 그 돈은 실제 돈이 아니잖아요. 게임에서의 머니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아이템 지금 그 도박 관련해 가지고 뭐 게임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뭐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것들인데 제가 언급했나 모르겠는데 한 게임이라고 써요. 한 게임 맞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모다정보통신 데일리금융그룹이 아니라 옐로우 모바일 파티게임즈 얘네가 지금 그쪽으로 거래소랑 같이 해가지고 게임 아이템 모다정보통신과 파티게임즈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라고 하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 운영하는 회사를 예전에 인수했죠. 작년, 재작년인가. 근데 게임 개발사인 한 게임 맞나? 제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지금 헷갈리네. 그렇죠. 모다 파티 거기다가 그거를 모다랑 파티를 또 옐로우 모바일이 또 지분을 샀다고 공시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인지 공시인지. 얘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트란가 센트라라고 하는 거래소도 준비하고 있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일본의 무슨 코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거를
상장시키려고 ICO 하려고 하는 마케팅을 또 한다는 뉴스도 나왔었고. 네. 그렇고 장기적으로 뭐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김프콘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 분야가 상당히 많다. 제가 말씀드린 건 2번이었고 1번은 ICO가 즉 코인이 가상화폐가 어떤 미래의 IPO 기업 공개를 대체할 수 있다. 약간 어불성설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게 갖춰지려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게 이제 탈중앙화 IPO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기업 공개하려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중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야 우리 니네 회사에서 코스닥 상장할게 또는 거래소 상장할게 그러면 막 요건 막 이것저것 갖춰야 되고 뭐 절차가 복잡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ICO로 하면은 탈중앙으로 해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도 하고 얼마나 그 자금 모집이 수월해집니까? 신뢰성 확보. 한 가지 더 있다. 한 가지.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기축으로서 또는 지금까지의 성장 10년 기간 동안에 신뢰가 쌓여가지고 가격이 형성된 신뢰 기간이라든지 가격이 그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올라가는 동안에 이룬 가격들을 보면 가치의 저장 수단이 또 있죠. 금값의 금의 시총 대비 뭐 0.2%인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그때 나온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금값 기준 가상화폐 시총이 0.2%였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시총 대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집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금 얘기 말씀드리다 말았죠? 전 세계 금 시총의 0.2% 가치 저장 수단 금이 사실 가치를 저장할 수 있지만은 보관이라든지 이동이 되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최근 한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세계 금 협회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소시에이션이 거기에서 이제 그 가상화폐를 까는 그런 보도 자료를 냈는지 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 중에 보면은. 근데 걔네가 그걸 왜 했겠습니까? 자기네가 위협당하고 있거든요. 위축당하고 있거든요. 위축당하고 있거든요. 음악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다들 이제 방송 키고 다 주무시고 계시죠 또. 일찍 잠드셨나 오늘? 8시 50분인데. 그렇지 않은가? 버퍼링이 제가
요번에 회사 사무실 옮기면서 컴퓨터 다시 샀어요. 새 걸로. 이제 버퍼링 없는 이제 방송 또 할지 모르겠네. 참, 거기 가가지고. 예. 거기서는 오프라인 교육이, 예, 이제 수시로 정기적으로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뭐 항상 강의를 할 거는 아니고요, 또. 예. 돌아가면서 전문가 집단, 그룹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진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한 4명 정도가 붙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그 2배 이상, 한 1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악 소리가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음악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았어가지고. BGM으로 듣기가 적당하신지. 운예지마님, 예지는 잘 키고 있어요? 안 커요? 성이 운이잖아, 예지. 성이. 미래 운씨 남편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 코인, 가상화폐가 쓰일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음, 뭐, 블록체인의 활용성, 이번 말씀드린 거와 동일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플랫폼, 2018년도에 어떤 플랫폼 코인들이 좀 전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네오, 또는 스트라, 이런 것들이 어떤 플랫폼 코인으로서 계속 이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관련 어떤 기업들, 재단들, 코인들이 막 생겨나면 걔네들이 열일을 해주면, 예, 열일을 해주면 이더리움도 그 플랫폼 코인과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참 그 갑자기 금 얘기를 해가지고 떠올랐는데, JTBC의 또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그 특정하는 사람들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이제 뭐 독점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특정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까지는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점유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야, 아니, 그러면 금은 뭐, 광산 들고 있는 애가 독점하는 거 아니야? 광산, 어? 광산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식으로 태어난 애들이 계속 독점해가지고, 금 캐고, 응? 팔아먹고, 땅 파가지고 금 팔아먹고, 좀 모르겠습니다. 억지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오일. 네, 전 세계 생산량을 에이펙에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에서. 물론 석유가, 예? 어떤 가치의 저장 순산이라든지 화폐로서의 교환의 용도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료로서 여러 가지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블록체인도 사실 그 기술이 어떤 산업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걸 개발하고 발전하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분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왜 가격이 급변하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테더화는 어떻습니까? 테더화. 테더화는 1달러 고정이잖아요. 가치가 급변